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눈에 띄는 하나의 섹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살펴드리면서 많은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현재도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많이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눈에 띄는 섹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IT 반도체에 계속 집중을 하자, 그리고 조각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장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하나의 신호를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어느 쪽에다가 베팅을 해야 될지, 그냥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기는 좀 없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떤 섹터를 사야 될까,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어야 됐나, 테마 주장세면 테마다, 2차 전지 계속 위쪽에 머무르는데 사야 되냐라고 고민할 때 시장이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쪽에 대한 대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IT 반도체가 가장 중심에 있었지 않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빠진다라는 것보다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올해 내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상반기 때는 좋지 않은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그 하반기가 접어들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응이 안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위축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위쪽에 있는 걸 사는 게 나을까, 아래쪽에 있는 게 사는 게 나을까라고 하면 좀 더 싼 가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쪽이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정체성, 앞서 제가 상반기 때 얘기했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도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때 조금 약간 정체성을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가격도 많이 떨어뜨린 부분들 고려했었을 때 2차 전지 쪽의 어떤 성장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는 것보다는 역시 회복의 관점에 들어서는 반도체 쪽이 좀 낫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그 반사적인 쪽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장 중에 오전장을 조금 눈치를 보다가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가 3%대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4.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기점에서 3%대 올라갔는데요. 종가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현재 3.4%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관점에서는 전일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그럼에도 내려가지 않고 아래 꼬리를 조금 만들어주면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전을 이루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항 구간에 진입했다. 그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일시적으로 조금 올랐다고 끝나는 게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반등은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저항 구간으로 어떤 시세가 다시 올라가고 그 흐름에서 돌파성 흐름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서 강한 매수세가 시장에서 유입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가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저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시세, 오늘 종가상으로 3%대를 좀 유지하는 68,900원대 정도, 69,000원 정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이 현재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그 위쪽에 있는 약간의 저항성이 조금 더 두터운 69,800원, 900원대 정도까지 오늘 시세를 더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추가적인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조정이 조금 일시 있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그 3% 가격대를 다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분명히 하반기 때 좋아질 것인데 그게 점점 당겨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도 낸드 플래시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웨스턴 디지털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그 낸드 쪽에 관련된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D램 가격에 대한 부분, DDR5 쪽 새로운 이제 업그레이드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DDR4도 소외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DDR 쪽에 관련된 D램 쪽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 수요가 하반기 더 깊이 갈수록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가격이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갈 길밖에 없는데 이 싼 가격의 어떤 매수 관점, 반도체를 조각 투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삼성전자 좀 올라오면서 보시면 메모리 쪽에 수급 흐름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장비 소재 쪽으로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요. DDR5 관련주들도 기판 쪽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IT 반도체예요. 지금 하루짜리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니까 올라갈 때 올라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조정 줄 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에코프로가 좀 조정이 깊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가격적으로 제한을 두고 매도세가 추리하면서 그 수급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흘러들어가주는 조건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장세가 좋아지는 건 2차 전지 역시도 이 흐름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박스권에서 하단을 이탈하는 투매를 유도하는 흐름성으로만 인지를 하시고 2차 전지는 역시 진입성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때 한번 큰 조정이 있을 때만 보고요.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IT 반도체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 쪽도요. 하반기 가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버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수사의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는 시장의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전조 증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얘기가 조금 길었네요. 다시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아이테크로지요. SKI 테크놀로지요? 테크놀로지.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에 샀어요. 50%. 10만 원에 50%. 50%요? 예. 내려가고 있네요. 많이 늘어가요. 네, 오늘 최근에 이제 수급성이 좀 좋았던 쪽에 대한 들어왔던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고요. 뭐 방막 쪽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있음에도 뭐 수급 요인인 것 같네요. 이거는 재무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근데 지금 매수가가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요. 조금 기다릴까요? 근데 비중이요. 예. 너무 많아요. 부담스럽죠? 지금 내려오니까. 예, 예. 네, 올라가고 빠지면 많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50%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살 때 내가 아이고 뭐 이래저래 어떻게 나눠 사냐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셔서 그러니까 한목에 사고 누가 좋다 그러면 한목에 사고 오를 것 같고 이미 한번 올라갔다 가니까 그런 누가 어떤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올라간 걸 보고 나면 다음에 많이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많이 사면 안 되고요. 네,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뭐 또 추가적인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 대응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한번 휘청거려도 8만 원대 정도 내려갔다가요. 천천히 또 자리 잡는 과정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천천히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기업은 최근에 고점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올라올 게 아니라 올라올 수 있는 건데 50%의 비중의 큰 손해를 보고 다시 올라와서 배합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아까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여요. 그때 가서 추가 매수 좀 해요? 지금 방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8만 원 정도 떨어지면. 하지 8만 마요? 원도 하는데 자 10만 원인데 8만 원에 지금 비중 50% 가지고 계신데 현금 예. 한 150% 정도 더 가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조금 더 사는 건 아주 효율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낮은데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줄이고 밑에서 사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방법 이렇게 줄이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 내가 왜 돈 잃고 비중을 줄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있는 걸 줄이셔야 돼요. 지금 50% 비중이 좀 과해요. 그걸 줄여서 자꾸 내 단가를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낮추려고 해야지 새로운 돈을 계속 갖다가 더 사면은 빚지고 계속 돈을 갖다 얹는 거예요. 그럼 더 심리적인 압박만 커지니까 하지 마세요, 맞아요. 언니.
예,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8만 원대 오면은 차라리 그냥 저한테 전화 한 번 더 하시고 얼마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는 분석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기다릴 땐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려간다라고 해서 물량만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릴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건데 기다려줘야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텀이 올 때까지는 조금씩 기다려보고 흐름, 그리고 내려간다라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이 가격까지 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 게 궁금할 땐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홀딩 의견은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오피스요. 앞에 여보세요? 혹시 플라리스 오피스인가요? 플라리스 오피스요. 예, 네, 잘 알죠, 그죠? 예, 예. 네, 종목 이름이 길어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예. 아, 저기 5,810원에 20%요. 5천 얼마요? 810원에 20%. 20%? 예, 예. 네, 왜 수익 실현 안 하세요? 좀 괜찮다 그래서 네, 괜찮은데 많이 그저께 올라왔어요. 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팔아요? 올라가니까 이제 막 강하게 올라가니까 아 진짜 예, 예. 좋구나 이런 생각만 드니까 예. 이제 더 막 높은 그림을 막 그리죠, 그죠? 뭐 한 10,000원 예, 예. 가겠구나. 그 옆에서 또 누가 10,000원 간다 그래, 그죠? 예, 방송에 네. 좀 좋다 그래서. 이게 낮은 가격이면 예. 제가 좀 더 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방송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 저는 예. 어떤 가격으로 갑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예. 대응을 할 것이냐.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 것이냐라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예, 예. 계획이 없으면 못 팔아요. 계속 안 팔아요. 마이너스 나도 안 팔아. 맞잖아요, 그죠? 계획이 예. 없는데 떨어지는 거, 다시 올라오겠지 하면서 또 기다리잖아요.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을 짜야죠, 그죠? 예. 자, 5,800원 싸게 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한번 상한가 가면서 크게 올라가지고 내가 막 예. 기대치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내가 느꼈어요. 그렇죠? 예. 맞잖아요. 어머님이 느끼셨잖아요. 상한가까지 예. 가서 7,000원까지 갔는데 다시 6,000원 그리고 내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또 떨어지네. 근데 또 올랐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효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수가 이탈하면은 매도 이해되셨나요? 매수가 이탈하면은 네. 내가 못 벌더라도 팔아야 돼요. 다시 오를 걸 기대하지 말고. 맞죠? 네, 근데 이게 뭐, 예. 그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그 내용은 다 반영돼서 왔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이미 과정에서 반영이 많이 됐고 미리 한 사람들이 다 수익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송에서 얘기한 얘기가 처음 나온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올라갈 거라던데 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사고 파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얘기 너무 계속 귀에 담지 마시고요. 대응이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 예. 매수가 이탈하면은 매도인데 현재가에서요 예. 비중 예.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수익이 얼마 되지 아. 않더라도요. 얼마 되는 예.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는 한 7, 8% 수익도 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는 매수가 이탈하면은 그냥 고민 없이 매도해도 내 절반의 비중이 수익입니다. 수익이고 예, 예. 나머지가 이제 더 올라갈 경우 7,000원 이상 갈 경우에 수익 실현하면은 만족스러운 수익을 걔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이런 계획을 좀 세우세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절반 비중 수익 실현하시고 매수가 이탈할 네네. 때는 고민 없이 현금화하시고 나머지는 시세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크게 올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 보이니까요. 7,000원대에서 이익 실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CJENO. CJENM이요. 네네.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11만 9,200원에 17%입니다. 17%요. 네. 조금씩 사다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매수가가 아직도 높네요. 그러게요. 네, 저기 멀리서 오셨나요? 네. 근데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은 좀 기다리고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사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셔도 네. 돼요. 어차피 내가 긴 시간을 가지고 더 늘렸다는 거는 기다려야 된다는 건 이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또 여기서 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더 늘려놓고 기다리겠다라는 것보다는 바뀌면 네. 늘리세요.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난 뒤에 올랐다 빠지더라도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올해 지금 하반기 한참 가야 한 11월, 12월 정도 돼야 미디어 콘텐츠나 이쪽에서 한번 좀 어떤 그 업황 쪽의 시그널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올랐다가 빠지더라도 그때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년 겨우 좀 추워지고 외부 활동이 조금 줄어들고 우리 코로나에 빠져나와서 외부 활동이 많잖아요. 미디어 네. 콘텐츠나 뭐 콘서트나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있지만 CJ E&M이 거기에서 효율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미디어나 극장이나 이런 것도 또 안 좋고 CJ그룹은 CJ, CGV를 자꾸 커버하는 부분들 그리고 무리한 CJ E&M의 공격적인 어떤 이 플랫폼을 계속 치고 들어갔던 부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한번 난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의 딜레이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다려야 돼요. 뭐 기다려서 17%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 하반기 그냥 저기 한 11월, 12월 달까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도 네. 올 것 같으면 기다리는데요. 또 여기서 손절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 이상, 60%, 70% 있는데 내 자산 17% 정도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분명히 효율적으로 8만 원, 9만 원대 정도에서 내가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큰 손실해서 다른 데 옮겨가서 내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을 잃고 가서 그 절반을 다시 채우려고 한다.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를 착각하면 안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좀 짧은 트렌드에서의 좀 유효한 거지. 그럼 내가 17%라는 비중에서 기회비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산 전체를 잘 살펴가지고 그 안에 내가 지금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데서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잃는 게 적은 게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빠를 수 있는 쪽, 얘는 느리니까 좀 더 빠를 수 있는 쪽에서 반등 줄 때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기회비용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르면 기회비용이 아니라 내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50% 이상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매도 관점이 아니고요. 11월, 12월 달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다시 연락 주셔도 되고 그때쯤이면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대응도 한목은 아니더라도 한 3%씩 늘려서 한 20% 이상 정도, 5% 정도 비중을 늘려서 한 9만 원대 정도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효율적인 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계속 내려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안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런 주변의 말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길에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꼭 연락 한번 더 주시면은 진단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D와 ED의 DYED. DYD. 네.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99원에. 1,799원이요? 네.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TV 보고 샀는데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좀 금액을 많이 사게 돼서 명신산업을 팔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을런가 싶어 여쭤보려고요. 명신산업은 수익 중이세요? 아니에 지금 이에도 마이너스가 많아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좀 팔아서 한 개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DYD를 팔아서 명신산업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 명신산업은 우량 기업이고요. DYD는 잡주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내가 계속 좀 시간을 투자하고 좋은 시간을 갔을 때 효율적으로 내가 가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네, 우량 기업이에요. 우량 기업이겠죠, 그죠? 명신산업 같은 경우 3, 4분기가 조금 다운되더라도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치가 더 높을 거예요. 계속 좋아져요. 왜냐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결국 차량은 IT화 될수록 뭐 IT화 되고 하는데 자율주행 된다 그러면 차가 그만큼 또 튼튼한 것도 있는데 가벼운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차 무게를 좀 더 줄여줄 필요도 있고 근데 가벼우면서 강도 좋은 쪽에
그런 기술력 가지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죠? 이 기업은 회사에 자산도 없고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기업이고 유보성도 없고 부채도 있긴 있는데 좀 그래 많지는 않은데 돈을 빌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명시산업이 낫겠죠, 그죠? 이 기업을 정리하고 그쪽으로 가시고요. 뭐 반등을 기다리셔도 좀 약간의 일시적으로 나오겠지만 저는 이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감사드려요. 받아야 될까요? 네, 나무가이고요. 네, 14,020원에 60%예요. 60%요. 네. 네,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이 60% 갖고 있는 나무가 이 비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네. 감당할 수 있겠다, 부담스럽다. 어떤 쪽이신가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스럽나요? 아니, 감당이 가능하다고요? 내려가더라도? 네. 그럼 이익은 네.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익이요? 어떤 관점에 이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시죠? 그냥 올라가는 거에 대해 생각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60% 비중이라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네. 어떤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네. 나무가가 좋은 흐름을 갖고는 있지만 실적으로 60%라는 네.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 기업에 네.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난 이거 그냥 홀딩하고 계속 있을 거야. 뭐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닐까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이면 네.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나무가라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삼성하고 그 LG가 IT 대전을 하는데 뭐 삼성 쪽에 이제 가전 쪽에 대한 부품성이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3D 카메라 센싱이 삼성의 로봇이나 로봇하고 그리고 뭐 우리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로봇하고 뭐 이제 고글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가상현실이라고 네. 하는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나무가가 부품 수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카메라 센싱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기업의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반영되고 조정이 이제 수렴되고 오늘 IT 쪽에 대한 흐름성이 최근에 좀 나아지니까 반등은 주는데 단기 수익 관점에서 수익 실현할 자리는 저는 15,000원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거기서 저는 60%는 비중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차근히 뭐 좋은 기업이니까 내려올 때 사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텀을 좀 두시면서 내려올 때 조정의 네. 국면을 좀 잘 인지하시고 단기 공략으로 가시고요. 60% 비중은 50% 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낮춰서 대응하시는 게 추가 대응에 좀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15,000원 네. 제시해 드릴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캠트로스. 캠트로스요? 네네. 7,500원에 20%요. 7,500원에 20%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내려가길래 내려간다고요? 지금 7,390원 내려갔잖아요. 제 가격으로 언제 올라오려나? 최근에 사신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최근에 샀는데 지금 이제 한 2% 정도 내려간 것 같네요. 맞나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일단은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떤 흐름성을 가져가고 있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내려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텀을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조정 국면에 좀 있는 거고, 워낙 앞서 이슈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올해 상반기 때 이슈가 있어서 조정이 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한 시세를 줬었는데 시장 때문에 빠져내려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회복성을 좀 보여야 된다. 우리가 생각보다 좀 과도하게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올라올 때 예. 8,200원에 단기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아, 되셨나요? 예, 알았습니다. 네, 8,200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서울에 선능력 1번 출구 앞에 상제리제 센터라고 있습니다. A동이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으로 오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오시면 18층에 오시면은 제가 서서 맞이하고 있을 거니까요.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고요. 선능력 1번 출구 앞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시면은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시장을 뭐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돈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읽으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구나,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느끼시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재밌는 얘기도 또 준비해서 얘기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종목이 알테오젠이네요. 알테오젠 매수가 44,900원이고 비중은 26%다. 자, 알테오젠 한번 터질 듯 한데 안 올라가고 있네요. 저는 44,900원이다. 지금 현재에서 참 내려가면 회복이 조금 깊게 한번 떨어졌다 올 것 같은데 지켜야 할 가격은 42,000. 전 제가 보는 기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요. 42,500원 정도가 지금 얘가 지켜줘야 될 가격인데 이 행보가 최근에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시그널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이 음봉이 떨어진 8월 28일 날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알테오젠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분위기 쪽에 관점이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역시 기대치라는 부분을 계속 품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좀 내려왔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 시장에 대한 흐름성이 지금 뭐 순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 하반기 때 특히 겨울에 한 번쯤은 꼭 크지 않더라도 움직였다가 내려오는 흐름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어적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경기 침체성이다라고 하면 방어주가 좀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소비가 그런 경우로 조금 많이 다른 이슈를 막 붙이지만 중심의 내용은 침체입니다. 그때 방어성으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수출입이 아직 마이너스인데도 소비 쪽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움직인다는 거죠. 선반영하고 이 다음에 그럼 뭐가 있을 거야?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좋다, 침체가 온다, 그럼 다음 과정은 회복이구나. 그러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주. 바이오가 방어적인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이 솔직히 상반기 때나 이래 계속 있었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이 하반기에는 한번 시그널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42,5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최근에 올라왔던 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5만 원 위쪽으로 올라갈 때 5만 원, 5만 5천 원 사이 정도 이런 사이에서 가는 단계별로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요. 제가 원래 바이오 쪽을 좋아하지 않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이든 뭐든 어떤 수익성이 보여졌던 올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저는 한번 기대를 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5만 원 위쪽에서는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네요. 자, 이 다시 코로나가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아니면 휴마시스는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는 흐름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공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패턴에서 그 단기 공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했는데 정말 기술적으로 눌림목을 공략을 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짧은 시세 나올 때 빠르게 공략하지 않는다라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또 빠지고 올라갔다 또 빠지는 과정이 아직
조금 시간 텀이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확 올라간다는 부분은 역시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실적으로 3,200원대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현재 확산세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냥 내부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코로나 걸렸구나. 그러니까 약국 가서 약 처방 받고 가서 약 먹고 이런 형태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대한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진단 키트가 예전 코로나 때처럼 뭐 거의 전 국민이 한 번씩은 다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낮기 때문에요. 반등 줄 때 팔 수 있습니다. 2,700원 이로 주면 단기 수익으로 챙겨가시는 쪽으로. 그래서 한번 시세가 터지면 3,000원, 2,700원 사이 쪽으로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기술적 반등이 한 며칠 이내에 꼭 나와줘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좀 깊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 반등 나올 때 단기 수익으로 짧게 이익 실현 관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이네요. 자, 뭐 최근에 반일 감정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쪽에 대한 관점도 우리나라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보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하고 교류가 정부 정책적으로 조금 계속 이루어지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관점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에 대한 수산물 쪽 관련된 분모형이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이어지고 반일 감정을 일으킬 정도의 과거처럼 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얘가 최근에 시세 나왔던 건 오히려 중국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테마주로 형태로 일시적으로 흠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류 쪽이다, 의류, 의복 쪽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반기 때 좀 반등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성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2,200원 굉장히 어중간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더 시세를 본다라면 2,200원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네요. 올라오다가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일단 이 실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적은 뭐 좋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고요. 2,300원, 2,200원 후반대 정도 위로 해서 시세가 한번 강하게 터져 나올 때는 정리 쪽으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수익 실현을 좀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은 들어왔지만 지속성에 대한 수급의 신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춰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공략으로 마무리하시고요. 2,300원대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이네요. 자, 6,900원입니다. 단할 좀 길지만요. 홀딩하세요. 남들이 다 안 좋다라고 할 때요. 결제주, 단할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뭐 코인 쪽이나 뭐 이거 여기저기 손댄 거 있고 아직도 달콤커피라는 데가 뭐 국내 해외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아직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효율성 없죠. 그러니까 엉뚱한데 많은 사업성 확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중간한 활동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할의 약점이 되었고 그리고 단할 자체가 좀 시장에서 약간 좀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게 코인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메이드나 단할 뭐 이런 게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 코인 쪽은 결국은 나쁜 세력들이 주식시장에 있던 세력들이 코인 쪽으로 넘어간 것도 많고요. 그런 세력들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이런 코인 쪽과 연결할 수 있는 쪽에서 또 다시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작전성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할이 그런 과정을 다 끝내버리고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소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결제로만 보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제 성향을 봤을 때 저는 4,0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현재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역시 뭐 제가 자꾸 하반기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신호에 대한 부분들 변곡의 시점이 한 11월 달쯤에 나올 것 같다. 지금 또 약간 변화의 변곡이 나오지만 큰 변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건 11월쯤이니까 그때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추가 의견을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역시 기다려주는 쪽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향후 4,000원대까지, 4,000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니까요. 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홀딩 의견 일단 드리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담부토건요. 삼부토건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4,530원에 비중이 50%예요. 50%예요. 네. 좀 자율 좀 봐주세요. 답답하셨죠? 솔직히.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봐도 좀 답답해요. 네. 예, 이런 종목은요. 네. 그 시작했을 때 내가 보지 않았으면 사면 안 돼요. 내려갈 때 조정도 사면 안 되고요. 뭐 기술적 네. 반등을 생각하고 얘가 앞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도 들어서도 안 돼요. 이미 얘는 저기 밑에 올해 5월 달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그죠? 5월 달인데 벌써 이미 400% 정도까지 그 대시세가 나왔어요. 그것도 상한가 가고 또 횡보성으로 움직이다가 또 올라 계속 오르기만 했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거고 계속 이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거는 매도하셔야 돼요. 오늘 좋은 기회였네요. 뭐 좀 손해 보더라도 50%는 네. 비중을 갖고 여기서 멈춰서 또 올라가면 제가 욕을 먹겠죠. 욕을 먹을게요. 예, 더 올라가서 저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해서 제가 혼나서 상관없는데 이 가격에서 네. 50% 들고 있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네.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50%를 높은 가격에 들고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은 그냥 그 테마주라고 하기도 뭐하고 세력주는 그 작전주예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기업은 어머니가 50%라는 비중을 들어가서 이 특히나 또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높아요. 어머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차트를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단기간에 각도 아시죠? 각도. 이렇게 각도. 네네. 예, 각도가 높다, 낮다 이렇잖아요. 그죠? 각도가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검정색 선이 이렇게 보면 각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높죠. 그죠? 이 네. 각도가 높은데 그 각도 높은 위치에 주가가 있으면 앞으로 사지 마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지금 높은데 네. 사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어머님이 분석해도 남들이 좋다고 해도 안 사요. 그게 가더라도 내 거 아니라고 안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이 파시는 게 맞아요. 오늘 4,100원대인데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유지해서 올라오면은 네. 다시 4,000원 위쪽에서 꼭 줄이시면서 정리하는 쪽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꼭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0%. 제가 탄성을 내서 죄송한데요. 비중이 좀 낮길 바랬어요. 비중이 낮았으면 우리가 좀 더 살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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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더 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70%라는 게 느끼셨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중이 결국 개인 투자자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비중이 5%고 내가 마이너스 70% 보고 있는 거는 나중에 시장의 업황이 바뀌면은 늘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70%면 5% 더 사도 아무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적게 조금씩 모아가세요. 아시겠죠? 그 적은 게 올라가 수익 주면 만족하시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네. 일단 뭐 네, 제가 이게 원금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네. 시간적인 거 가면은 40만 원 또 가요. 왜냐하면 이 내용적인 게 좀 아니, 이거 그렇긴 너무 한데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다고 버리지 마세요.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래 기다렸는데 그거는 내가 실수를 했는 건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버리려면 진작에 버렸어야죠. 기존에 막 상한가 올라오고 이런 막 한번 크게 올랐을 때 뭐 35만 원 이럴 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 팔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안 팔고 있다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못 기다리겠어요가 아니라 오래 기다렸지만 나는 40만 원이라는 가격을 기다리겠다. 근데 40만 원이 아니더라도 내 비중이 높으니까 한 35만 원대 정도 위로 올라오면 내가 약간의 비중은 좀 줄여놓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때 좀 낮추겠다. 뭐 좀 제가 지금 뭐 너무 퐁당퐁당 얘기하고 있지만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여서 만드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네. 강연에 꼭 오세요. 제가 이런 교육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교육을 그렇게 하셔야지만 지금 이거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손해 약간 보는 거 괜찮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네. 손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한미약품이 시점이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 이제 다른 나라가 주목을 받는데 그 재료가 한미약품한테 크게 반영은 안 되지만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모멘텀은 1년, 2년 정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홀딩하세요. 박스권 지금 내려가는데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홀딩 의견 드릴 네. 테니까 쭉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이거 네, 처음에 살려면 얼마쯤에 하면 괜찮을까요? 돈 많으세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투자하시는 게 낫겠죠? 그죠? 삼성전자 네. 없으시면 삼성전자 조금 사놓던가 다른 데 분산 투자를 조금 더 그래도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더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멋있는 분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네. 봐드릴까요? 아,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요. 예, 34만 1,000원에 20%. 20%요. 예. 네. 아, 이게 저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이렇게 밀리네요. 아, 바닥 아니에요. 저 에코프로 BM 네. 안 좋은 그 뭐가 나와서 그런가? 아니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공매도나 그래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에코프로 BM을 사놓고 네. 우리 생각을 해보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내 돈으로 내가 시세를 만들어서 네. 올리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그죠? 네. 네네. 내려오면 싸게 사서 오르길 기다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네. 그걸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걸 사는데 누군가 파는 걸 사는 거잖아요. 맞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계속 누가 많이들 파는 걸 사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일이 없죠. 왜? 세력의 어떤 그 주체의 어떤 힘이 시세적으로 작용을 안 하니까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나왔던 부분들이 다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사고 있다. 안 오르죠. 개인들은 주체가 올려주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곧 어떻게 오냐라고 하면 주체가 그런 매집성을 보였던 가격이 좀 더 아래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저는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한 27만 원 정도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내려간다라면은 이전에 한번 찍고 올랐던 22만 원대를 한번 무너뜨리는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 떨어지길 바랍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뭐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이미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됐으면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반영됐습니다. 선반영돼서 이제 그 반영치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후행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저는 조각 투자 개념성으로는 나쁘지 않는데 현재 20%를 들고 이 가격에 있는 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한 5%나 10% 정도만 한번 기대치 두고 저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안 내려갈 것 같다는 시장 장세가 좀 있어서 비중을 한 5% 정도만 유지하시고 내려와서 또 그 변수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에코프로 BM은 적은 비중을 더 살 수 있는 여건을 두고 일부 소액만 보유하고 한번 기다리는 쪽의 가격 정도는 괜찮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20%한 비중은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5% 비중으로만 줄이시고요. 올라가면 수익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좀 더 에코프로 BM은 떨어질 수 있다. 안 떨어지더라도 나는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을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27만 원, 22만 원 이 안에 들어왔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좀 타이밍적으로 보유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연말까지 기다려도 저는 안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더라도 매수하지 않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잠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잠깐 시간이 났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개인들의 기대치는요. 지금 시장하고도 비슷합니다. 개인들은 시장이 조금 정체되고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다라고 해서 산 사람은 이미 샀고요. 지금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에 개인들은 사지 않고 그럼 사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주체가 파는 것들이 점점 낮은 가격으로 와요. 그러면 좀 싸졌다라고 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시세 매도세 압박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체가 샀는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터졌던,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은 횡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횡보하고 있다,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 구간, 그때 주체의 어떤 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 주체가 처음으로 힘을 줬던
가격대가 좀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위치부터 있습니다만 좀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 그러니까 나도 주체가 사서 올렸던 가격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도 힘이 강했던 수급이 시작됐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항상 거래에 어떤 큰 의미가 들어왔을 때 수급 주체, 외국인 기관의 흐름이 언제부터 강하게 유입됐는가 그걸 한번 제일 잘 짚어보시면은 수급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꿰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그 수급의 위치가 좀 더 낮은 데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어닉 IPS도요. 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19%에 36,000원이요. 36,000원이요? 네. 네, 최근에 좀 올랐을 때 사셨나 봐요. 그렇죠? 아니요, 한 번 더 샀어요. 한 번 더 산 거예요? 네, 근데 좀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비중을, 그러니까 36,000원에 올라와서 한번 올라온 거예요? 36,000원 갖고 있었는데? 아, 좀 매수가가 높아서 한 번 물 탄 거예요. 최근에요? 아니, 좀 3만 원대에서 한 번 물 탔어요. 괜찮아요. 좀 들고 계세요. 이제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되고요. 메모리 쪽에 하반기 갈수록 지금 뭐 원익 IPS가 얘가 좋아질 게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재무적인 부분이 2분기 때 좀 악화되고 3분기까지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뭐 장비 수주가 들어가는데 장비 수주가 지금 HBM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구축해 내온 이제 그 캐파에 장비가 수주 모멘텀들이 조금씩 많이 나타날 거예요. 원익 IPS도 뭐 시각 전공정 쪽이라서 좀 주목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지금 패키징하고 뭐 후공정을 이쪽이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공정이 전후가 있거든요. 근데 후 쪽이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전 쪽이 조금 소외된 거예요. 근데 이 전 쪽은 메모리나 이제 그 뭐 비메모리 쪽의 시스템 쪽으로 많이 갔다 온 부분들이라면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면 또 이쪽이 또 좋아져요. 원익 IPS가 앞쪽이다라고 치면은 조금씩 이제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삼성전자를 조금 눈치를 보면서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원익 같은 경우는 회복이 가능한 기업이니까 홀딩하고 가셔도 돼요. 일단 36,000원 오면요. 비중 늘리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비중이 적든 많든 내가 단가를 낮추는데 늘렸을 때 제 기준이 그렇거든요. 줄이세요. 네. 비중을 늘렸던 걸 다시 줄여내세요. 원래 내가 투자했던 금액만 가지고 가세요. 그걸 욕심이 안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홀딩하시고 네. 36,000원 오면은 비중만 줄여놓고 계속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월덱스고요. 종목명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까요? 월덱스. 월덱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6,000원이고 60%거든요. 6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박스권에서 반등하고 실적은 나쁘지 않아서 샀는데, 네. 3일 전에 샀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 긴 호흡으로 가면 이 기업은 신고가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긴 호흡으로 가면. 왜냐하면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부분인데 다만 네네.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부분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시각이나 이제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동그란 게 이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나오는 TV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 공정 안에 들어갔을 때 웨이퍼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링이라고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네네. 있어요. 링. 이제 그 틀을 만드는데 사이즈를 네. 이제 조절하는데 반도체 이제 그런 기업들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규격을 만들어서 그 본인들이 이미 규격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사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제품을 그냥 파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하고 뭐 삼성전자하고도 연계돼 있고 다 연계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어느 설계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런 사이즈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가는다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네. 파는 쪽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중에 물건 팔고 있는 거 사서 쓴다. 워낙 부족하니까 사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월덱스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그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이제 100% 자회사 있는 소재 기업에 대한 실리콘 카바이드 쪽 관련된 뭐 네네. 소재 쪽 기업도 긍정적이고 미국 현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요. 홀딩을 좀 해보세요. 해보고
근데 비중이 많아서요. 올라갈 때 분할 매도성을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 그럼 지금 박스권인데 지금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비중만 또 줄이세요. 버티고 조금 아, 내려가더라도 23,000원대에서 낮추시고요. 23,000원대 가더라도 다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만 좀 줄여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내일이죠. 내일 선능력 1번 출구 상제리제 빌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